자기야, 오늘 어땠어? 우리 부모님 맨날 말로만 듣고 처음 뵀잖아. 부모님 좋아 보이시던데 아버지 뵈니까 어쩔 수 없이 아빠 생각이 많이 나기는 하더라. 그러게, 나도 너희 아버지 뵙고 싶다. 예쁜 딸 결혼하시는 거 보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하긴 너무 예전에 돌아가셨지. 뭐 괜찮아.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실 테니까. 맞아. 우리 너희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 살자. 근데 놀라진 않았어? 뭐가? 우리 부모님 말이야. 부모님이 왜? 엄마가 외국 분이니까. 미리 말은 해뒀다지만 혹시 좀 낯설었을까봐. 에이, 알고 있었는데 뭘 놀라?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 그래?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너무 고맙지. 요즘이야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나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 걸 알면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차별이 심했거든. 엄마도 그것 때문에 시집살이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셔서 약간 트라우마처럼 마음에 상처가 남아 계신 것 같아. 아, 그렇겠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가뜩이나 어머니 시절엔 고부 갈등도 심하셨을 텐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래서 이번에 너 만날 때도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건 없겠지? 이런 경우엔 내 작은 말이나 행동이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나는 네가 겉으로는 정말 아무런 티를 안 내줬지만 혹시 속으로라도 좀 놀랐을까 봐 물은 거야. 놀라긴 뭘 놀라. 다 같은 사람인데.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가 말 안 했으면 굳이 되새겨볼 일도 없었을 것 같아. 정말? 그럼 정말이지.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이런 쪽에는 편견 전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혹시나 내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차별 비슷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꼭 얘기해줘. 고쳐볼게.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행운이야. 고맙긴.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긴 하네. 어머니 오해 없으시게 앞으로 진짜 잘해드려야겠다. 고마워. 사랑해, 자기야. 2달 뒤. 엄마, 내일 입을 옷은 골랐어? 안 그래도 최근에 쇼핑 한번 했지. 우리 딸 아빠도 없이 상견례 자리 나가는데 엄마라도 삐까뻔쩍 해야 할 거 아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셨나? 아빠 없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우리나 그렇게 생각하지. 대부분 이런 자리에 아빠 자리 비어있음 초라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딸 면 좀 세워주려면 엄마라도 그럴듯하게 하고 나가야지. 안 그래? 엄마, 다른 사람들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아직 말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오빠네 어머님이 필리핀 분이라고 말한 적 있나? 뭐? 진짜? 정우가 혼혈이었어? 왜 그렇게 놀라? 놀라지 그럼. 너네가 2년을 넘게 만났는데 처음 듣는 소린데. 그래서 싫어? 싫을 건 또 뭐 있어. 그럼 나중에 필리핀 여행 같은 거 가면 맛집 같은 거 소개받을 수 있으려나? 오히려 좋은데? 엄마도 참 깜짝 놀랐잖아. 싫어하는 줄 알고. 싫어할 게 뭐 있어? 그치. 엄마랑 이런 부분은 잘 통해서 너무 좋아. 어머님이 한국에서 차별을 좀 당하셨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근데 뭐 의식 안 하고 있으면 차별할 일도 없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혹시라도 실수하면 오빠한테 바로 알려달라 했어. 그래, 잘했네. 너도 시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라고 차별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알지? 엄만 너 그렇게 안 키웠다. 날 그렇게 몰라?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래. 그런데 뭔가 사돈 어른이 외국분이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으네. 할 얘기도 더 많을 것 같고 설렌다. 그러니까 나도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좋은 시간 보내고 오자고요. 그러자. 자기야, 우리 상견례 그래도 꽤 성공적이었다, 그치? 그러게,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나도 안심했어. 어머님은 뭘 하셔? 엄마도 너랑 장모님 너무 좋은 분인 것 같대. 한국 살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받은 건 처음인 것 같다고. 눈시울까지 붉히시더라고. 어머, 정말? 장모님까지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게 눈에 보여서 내가 다 감사하더라. 다행이네. 좋은 시간 보내셨다니. 상견례 전에 그런 얘기 들어서 그런가? 괜히 더 챙겨드리고 싶긴 하더라고. 우리 엄마도 같은 세대라 시집살이 이야기하니까 더 공감이 되시는지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그치, 그나마 나 낳고 나서야 좀 괜찮으셨나 봐. 할머니가 아들 좀 낳으라고 닥달을 하셔서 내 위에 누나가 둘이나 있는 거잖아. 아휴, 그놈의 아들 타령, 고부 갈등, 그거 다 한국인들만 겪을 악습인데 괜히 타지까지 오셔서 다 겪으셨네, 그걸. 필리핀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국에서 서름 겪는 거랑은 다르셨겠다. 그치.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인데 자기는 시집살이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 엄마가 너무 당하신 게 많기도 하고 딱히 한국인도 아니니까 굳이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바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어머님이랑 친해지면 시어머니랑 친구처럼 지낸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그 정도로? 노력해봐. 자기 친화력이라면 될지도 몰라. 나도 엄마랑 얼른 친해질 수 있게 많이 도와줄게. 그래, 이왕 결혼한 건데 오빠는 식구들하고도 다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 그러려면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 쪽은 내가 외동이기도 하고 엄마밖에 없잖아. 그래서 오빠네처럼 대가족 느낌인 집이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 그건 생각 못 해봤네. 우리 집 막내딸로 들어온 걸 환영해. 나중에 친해지면 다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자. 누나들도 좋아할 것 같아. 와, 재밌겠다. 좋아, 얼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1년 뒤. 여보, 우리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동남아 여행 가기로 했잖아. 필리핀으로 가는 건 어때? 필리핀? 좋지. 근데 태국 가자더니 갑자기 왜? 사실은 어머니가 요즘 따라 너무 고향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가는 김에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어머니 모시고 가자고? 그래도 결혼기념일 여행인데? 그렇긴 한데 우리가 다른 때는 시간 못 내는 것도 사실이잖아. 모처럼 시간 맞을 때 한번 모시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어머니 연세 때문에도 자주 못 갈 것 같고 나중에는 어머니 연세 때문에도 자주 못 갈 거고. 그래, 1주년인 게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고향 못 간 지 좀 됐다고 하셨었으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2주년부터는 꼭 우리 둘만의 여행을 다니자. 대신 이번에 엄마한테 현지 가이드 좀 해달라고 할게. 좋아,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오자. 2달 뒤. 어머님, 오랜만에 고향에 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말해 못하겠어.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 이쯤인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언니랑 오빠가 마중 나온댔는데. 마리아나!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안녕하세요, 이모. 세상에, 정우 진짜 많이 컸다. 반갑다. 정말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아서. 고생은요? 참, 여기는 제 와이프예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이모부님 처음 인사드려요. 일주일간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람? 네? 네. 아, 완전 한국인이구나. 2시간 후. 여보, 이모님이랑 이모부님 뭔가 좀 신경 쓰이지 않아? 뭐가? 그냥 아까 한국인이냐고 물어본 게 왜 이렇게 찜찜하지? 당연히 우리 한국에 사는데 그럼 한국 사람인 건데 굳이 그걸 확인하듯 물어보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뭐 나도 한국 살지만 혼혈이라 그런 거 아닐까? 요즘은 겉으로는 그런 거 구분이 전혀 안 되니까. 내가 타지 와서 그냥 예민해진 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모랑 외삼촌이 너한테 편한 분들은 아닐 수밖에 없으니까. 정 불편하면 엄마는 이모한테 맡기고 우리 둘이 돌아다녀도 되고. 알겠어. 어머니, 저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오빠랑 근처에 맛있다는 집 찾아놨는데 같이 가시는 거 어떠세요? 뭐? 여기까지 와서 따로 먹을 생각이었어? 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혹시 이모님이랑 이모부님이랑 식사하시고 싶을까봐 여쭤본 거였어요. 그리고 네가 우리 언니 오빠를 보면 얼마나 본다고. 결혼하고 처음 뵌 건데 식사 대접은 한번 해야지. 오자마자 외식이나 할 생각을 하고 있니? 네? 식사 대접이요? 저는 필리핀 음식을 잘 몰라서 입맛에 안 맞으실 텐데요. 음식이란 게 입맛도 중요하지만 정성이란 게 있는 거야. 이번에 만나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식사 대접을 한번 하는 게 며느리로서 도리 아니겠어? 어머님, 그래도 저희 꽤 먼 길을 비행한 상태인데 음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식하기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나름 결혼기념일 여행이라고 온 건데 타지까지 와서 일하고 싶진 않아서요. 뭐야? 어른들한테 밥상 한번 차려드리는 게 그렇게 일이야?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뵐 기회도 자주 없는 분들한테 차려달라는데. 이모님이랑 이모부님이 나중에 한국에 방문하시면 그때는 제가 맛있게 한 상 차려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요. 하여간 요즘 애들은 이렇게 제 할 도리를 안 하려고 해서 문제라니까. 그럼 그 식당 다 같이 가자꾸나. 네,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그럼 다 같이 식사해요, 어머님. 어머나, 여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어떻게 현지인 맛집을 잘 찾았네? 한국인들이 맛집 하면 그렇게 환장을 한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정말요? 되게 유명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관광객들 많이 가는 곳보다 이런 데로 오고 싶어서 열심히 찾았어요. 이모님이랑 이모부님도 좋아하는 곳이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잘 찾았네. 안 그래도 너희 오면 가보라고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걸 잘 찾지. 이번에 여행 계획 짜는 거 보니까 아주 야무지더라고. 그러니까 신기하네. 근데 너 음식은 좀 하니? 음식이요? 직장 생활하느라 자주 하지는 못해서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럭저럭 하는 편이에요. 에이, 당신 정도면 잘하는 거지. 겸손하긴. 그래? 남편 입맛에 맞았으면 됐지. 그런데 음식은 왜요? 이모님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한국에서는 어른들한테 꼭 손수 음식을 해준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조금 기대했거든. 근데 이렇게 오자마자 외식할 줄은 몰랐네. 네? 에이, 이모, 저희가 놀러 온 건데 어떻게 음식까지 해드려요? 나중에 한국 놀러 오시면 해드릴게요. 내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시부모 비위 맞추느라 고생했던 것 같은데 세대가 많이 바뀌었나? 아이, 저희 엄마 고생한 거야 저도 알지만 그때랑 비교하면 되나요? 그때는 좀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요즘은 한국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어도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또 만나자마자 바로 외식하자길래 아가가 음식 솜씨가 별로인 줄 알았잖니? 이모, 그만하세요.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해서 서로 기분 좋을 게 없잖아요. 너는 이모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니? 언니 미안해. 아니야. 자기 아내 편들어야 한국 돌아가서 쟤도 살지. 2일 뒤. 어머님, 이모님. 예, 며느리 들어와서 너무 좋겠다. 이제 팔자 폈겠니? 딱히 그렇지도 않아, 언니. 시대가 또 그새 바뀌어서 요즘 며느리들은 며느리 같지도 않더라고. 그래도 너가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가 다 치가 떨려. 이제 너도 며느리 생겼으니까 원한 좀 풀고 살아. 한국인들이 근성이 진짜 못됐다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 가서 결혼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 우리도 복수해줘야지. 뭘 또 복수식이나. 그냥 난 며느리한테 할도리 하라고 하는 것뿐이야. 여보, 나 진짜 더 이상은 여기 못 있겠어. 한국으로 돌아갈래.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래. 여보, 조금만 참아. 당신이라면 참을 수 있겠어? 자꾸 한국인 거리면서 나한테 시댁살이나 시키려는데 이걸 어떻게 참냐고. 기분 좋게 결혼기념일도 희생해서 어머니 모시고 여행 온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여기 와서 이틀째 한 거라곤 집안일 도와드리고 식사 때 돼서 밥 먹은 거밖에 없잖아. 이게 여행이야? 그건 그래. 나도 도대체 엄마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나도 미치겠다. 내가 집안일 다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면 안 돼? 어차피 이번에 뵙고 볼 일 없는 분들이잖아. 내가 왜 기념일까지 희생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고향 와서 은근슬쩍 나한테 역차별 시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모님이랑 이모부님 앞에서는 보란 듯이 시집살이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견뎌?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그냥 같이 돌아갈까? 솔직히 나도 엄마랑 이모님 저럴 때마다 당황스러워서 미치겠어. 빨리 표 알아봐줘. 근데 우리끼리 가면 엄마는 누가 모시고 오지? 알아서 하시라 해. 이모님이랑 이모부님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시겠지. 알겠어. 엄마, 저희 급하게 한국 들어가 봐야 할 일이 생겨서요. 먼저 갈 테니까 엄마 천천히 놀다가 들어오세요. 공항에는 제가 마중 나갈게요. 뭐야? 아직 3일밖에 안 있었는데 가긴 어딜 가? 일주일 일정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휴가를 오래 냈더니 자꾸 일적으로 연락이 와서요. 급한 일이 터져서 수습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으이구,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가자고 꼬셨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너희 할머니한테 내가 당할 때 맨날 하던 소린데 어쩜 그렇게 네 아빠랑 똑 닮았니? 아쉽지만 나한텐 그런 거 안 통한다.
고작 일주일 비위 맞추라는데 그걸 하나 못해? 어머니, 저 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기념일이라서 온 거예요. 둘이서만 보내도 되는 시간을 어머니 위해서 쪼개드린 거라고요. 아유, 고마워라.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까?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뭐 어머님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으세요? 왜 갑자기 필리핀 와서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변하긴 누가 변했다고 그래? 가족분들 앞이라고 저 시집살이 안 시키시면 체면이 안 살아서 그러신가 봐요. 뭐야? 너 말하는 꼴이 왜 그래? 어딜 어른 앞에서 따박따박 따지기나 하고. 아빠 없이 자라는 거 티내는 거야? 뭐라고요?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어머니, 전 어머님이 한국에서 차별로 고생 많으셨다 해서 최대한 그런 기분 안 느끼게 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잘해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저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고작 그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시면 저 어머님 못 보고 살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보, 같이 가! 저는 그 길로 남편과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어머님 돌아오시는 날 남편에게 마중 나가라 할 작정이었지만 관뒀어요. 남편도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걸 알다 보니 어머니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어머니가 돌아오고 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어머님 댁으로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도 제가 노력한 거 알고 상견례 때도 감동받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향에 돌아가니 이모님과 이모부님 분위기에 휩쓸려 그렇게 되었다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하고 싶다는데 당분간은 어머니 얼굴 뵙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잘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괜히 더 부담되기도 했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남편도 나중에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어머니 만나라고 하네요. 제 마음이 언제 편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고 현재 시어머니와 영끄는 곧 돌되는 아기 엄마입니다. 나이는 32살이에요. 다음 달이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1년째 되는데 요즘 코로나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불안해서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끄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 은근슬쩍 돌잔치 하자며 이야기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거나 사과를 먼저 했더라면 저도 당연히 어느 정도 수그러든 마음에 연락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직도 무얼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눈치세요. 어쩌면 알고도 뻔뻔하게 나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제 속마음을 들려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울컥하네요. 조금 어이없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온전히 제 입장에서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럼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언니, 입덧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2달 차인데 왜 이렇게 심해? 아가씨, 아주 심해요? 나는 입덧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만 멀미하는 정도였고. 아주 심하면 나랑 병원 가볼래요? 아니에요. 어제도 병원에서 입덧약 받아왔어요. 약 먹으면 신기하게 괜찮아지고. 근데 너무 약 먹으면 아기한테 안 좋을까 봐요. 매제는 뭐 하는데? 아직 출장 갔다 안 온 거지? 그이 해외 출장 갔잖아. 내일 모레 입국이야. 어휴, 죽을 맛이다, 진짜. 일단 받아온 약 먹고
내가 지난번에 준 사탕도 먹어보고 상큼한 주스 같은 것도 먹어보고 그래요. 그래도 안 나아지면 나랑 내일 병원 가요. 고마워요, 언니. 어떤 애가 나오려고 이 난린지 모르겠네. 그러고 보면 얘 틀린 거 하나 없네. 엄마가 지난번에 너 가졌을 때 입덧 심했다고 하는데 보통 입덧 하는 거 안 하는 거 엄마 닮는다잖아. 아니, 별걸 다 답네. 그나저나 언니 조리원 예약은 했어요? 지난주에 하고 왔어요.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자리가 금방 찬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예약했죠. 다행이다. 나도 할까 말지 고민하다가 그냥 했거든요. 나 여기 앞에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인데 언니는 어디예요? 저는 우아한 조리원 예약했어요. 몸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 같아서 프리미엄도 좋다는데. 난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 병원에서 추천해 준 대로 했어요. 아무튼 언니, 심하면 연락할게요. 내일 저랑 병원 좀 같이 가주세요. 쉬어야 하는데 괜히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저도 운동해야 하고 초기도 지나서 적당히 움직이는 거 좋다고 했어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내일 쉬는 날이니까 두 사람 다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야 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언니랑 같이 갈 테니까. 난 임신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더 있다가 아이 가질 걸 그랬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힘들어도 나중에 아이 보면 다 사라질걸? 맞아. 임신 기간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아이 낳고 그런 거 다 까먹는다잖아. 난 우리 아이가 누구 닮아서 나올지 궁금해. 엄청나게 기대되는걸? 그러게요. 기대 반 설렘만이네요. 아이고, 두 여사님, 몸조리나 신경 쓰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에서 영상 편집 업무를 맡고 있었죠.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득하게 연애하고 30살이 되던 해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았고 시누이는 저와 동갑이었지만 서로 격식 차린다며 존칭 썼어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생겼고 비슷한 시기에 시누이도 임신했어요. 거의 2달 차이가 났고 같은 임산부라 그런지 시누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이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저 사이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이였습니다. 결혼하면서도 저를 워낙 예쁘게 봐주셨던 터라 큰 트러블 없이 지나갔고 그 뒤로도 잘 지내오고 있었죠. 세아가 뭐 먹고 싶은 음식은 없니? 네, 저 괜찮아요. 안 그래도 너무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혜경이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한다는구나. 어제도 내가 싸다 준 닭죽 겨우 먹었어. 병원에 가서 링거라도 맞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지만 너무 못 먹으면 속도 쓰리고 그럴 텐데. 그렇게 말이다. 그나저나 지난번에 갖다 준 반찬 다 먹었지? 아, 안 그래도 엄마 말하려고 했어. 반찬 많이 안 줘도 돼. 괜히 많이 하지 말라고. 어차피 우리 집 반찬 만들면서 하는 건데 괜찮다. 이럴 때 해주는 거지. 언제 해줘? 어머니, 저도 생각보다 많이 못 먹고 반찬 너무 많이 주세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내가 손이 좀 크긴 하지. 넉넉히 한다는 게 늘 많이 하네. 지난주 검진은 잘 다녀왔니? 아이는 어떻대? 주수에 맞춰서 잘 크고 있대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그것 참 다행이구나. 입덧이 안심한 거 보니 얌전한 아이가 나오려나 보다. 우리 손주 녀석은 어떻게 생겼을까? 골고루 닮아서 나올 것 같아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나저나 산후조리원 예약했고 이제 뭘 더 해야 하니? 사야 할 건 없어? 엄마, 더 이상 안 사도 돼. 내복 같은 것만 조금 더 사고
선물 들어온 게 좀 많아서. 오, 그래? 혜경이는 아직 아무것도 안 샀대. 그래서 좀 이따가 같이 사러 가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 어머니, 저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러려무나. 혹시라도 사야 할 게 있으면 문자 남겨줘. 참고해서 잘 사가 볼게.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건데 엄마 고마워요. 누가 하면 어떠니? 다 내 손주들 건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에나 신경 써라. 솔직히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인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친근하게 잘 대해주셔서 시집 잘 왔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시자였는지 결혼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누이와 임신하니 저보다는 시누이를 좀 더 챙겼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도 이해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니까요. 당연하게 생각했기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출산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 집에서 몸조리하는 것과 관련해 남편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혜경이는 산후조리 엄마가 해준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장모님이랑 이야기는 해봤어? 글쎄, 엄마 아빠 다 바쁘셔서 여름이라 성수기잖아. 벌써 준비한다고 난리치셔. 아, 맞다. 그러네. 나도 그 시기에 재택근무 전환할 거긴 한데 산후도우미를 길게 쓸까? 좀 고민이야. 산후도우미도 최대 3주거든. 아, 그래? 그럼 기간 이후에도 베이비시터를 쓰든 더 연장해서 하든 하자. 장모님 일도 하셔야 하니. 정 힘들면 도움 요청하겠지만 나도 있고 이모님도 있고 하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긴 해. 일단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나저나 당신 몸은 괜찮지? 혜경이는 맨날 여기저기 아프다던데 가진통도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그렇다고? 난 너무 둔한가? 우리 3주도 안 남았는데 난 너무 아무렇지 않은데? 그래? 우리 아들이 효자인가 보다.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아버지가 당신 계좌로 500만 원 보내셨대. 혹시 확인했어? 나 알람 설정 안 해둬서 몰랐어. 갑자기 무슨 돈을 그렇게 보내셨대? 산후조리에 보태라고 보내셨나 봐. 그래서 우리가 다 해결했고 이제 돈 들어갈 일 없다고 했지. 근데 그걸로 아기 옷이라도 더 사고 당신 몸보신하라고 그러시더라. 아,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따가 연락드려야겠다. 그래. 오늘 나 일찍 퇴근하니까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알았어. 천천히 와. 출산이 임박해서 그런지 몸도 그렇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당시 캠핑장과 민박집을 동시에 운영하고 계셨는데 시기도 시기인지라 산후조리를 해주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계실 거고 남편도 재택근무를 한다 하니 크게 이상할 건 없었지만요. 그런데 아이가 출산 예정일을 3주 정도 앞두고 일찍 나오고 싶었는지 생각보다 빨리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진통이 왔고 놀란 마음에 병원에 가니 이미 자궁문이 열려 출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힘주기 운동도 하고 진통도 꾸준히 오고 자궁문도 거의 다 열렸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진행만 빠르지 나오는 속도가 더디다 보면 산모도 지치고 아이도 위험하다길래 제왕절개로 아이 낳았어요. 전신 마취를 해서 그런지 회복 속도도 더디고 여름이라 수술 부위 염증이 심해서 재수술까지 했었어요. 몸이 많이 망가져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기간을 끝내고 조리원에 입성할 무렵 시누이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가득해졌고
시어머니는 제 산후조리를 조금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조리원에서 나와 집에 올 때까지만요. 그래도 3주 정도 차이 났기에 흔쾌히 허락했어요. 세아가 미역국은 입맛에 맞니? 사부인이 보내주신 전복이랑 미역이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끓여도 맛나더라.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내 손주 내가 봐주지. 누가 봐준다니? 그나저나 너 수술 부위는 괜찮니? 재수술도 해서 많이 힘들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아물어서 괜찮아요. 확실히 여름이라 그런지 좀 습하긴 해요. 그나저나 엄마, 이제 내가 있을게요. 엄마는 혜경이한테 가보세요. 잠시만, 저녁 준비만 해놓고 가마. 세아가 너는 들어가서 누워있어. 의사가 그랬잖아. 누워만 있으라고. 그래, 여보. 어차피 모유수유도 못하고 쉬는 게 제일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서준이 볼 테니까 들어가서 쉬어. 어머니 죄송해요. 아가씨는 몸 어떻대요? 자연분만이라 그런지 확실히 회복이 빠르더라. 모유 수유도 곧자라고. 근데 살 뺀다고 벌써 난리야. 그냥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엥? 벌써 다이어트요? 몸에 너무 무리 가는 거 아니에요? 말도 마. 아직 젊다고 난리야. 당신은 지금 운동할 생각하지도 마. 어느 정도 몸조리 끝나면 적당한 시기에 내가 운동시켜줄게. 지금은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 그래라. 아범 말 들어야 해. 괜히 이 시기에 운동했다가 골병 들고 그런다? 지금 시기에 조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산후풍이라도 들면 개고생이라고. 명심할게요, 어머니. 그래. 미역국 끓여놓고 갈 테니까 질리더라도 많이 먹어야 해. 그래야 부기도 빠지고 회복도 빨라. 이번엔 사골국으로 끓였으니까 두고 먹어. 사부인이 네 걱정 엄청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더 신경 써서 봐준다 했어. 다음 달이나 언제 시간 내서 오신다는데. 아, 정말요? 연락 안 했어서 몰랐어요. 아무튼 어머니 감사해요. 저 조금만 쉬다 나올게요.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내가 좀 이따가 깨워줄게.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도움 아래 천천히 몸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50일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저도 수술 부위의 통증도 줄어들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보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태도가 변하신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조리가 끝났다 생각되셨는지 매일 전화하셔서는 시누이 산후조리 하는 데 가서 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조리도 어느 정도 끝냈다지만 시누이 수발을 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는 거로 이런 이야기하면 좀 치사해 보이지만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한우며 자연산 전복, 낙지의 기력 회복에 좋은 온갖 음식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은 건 정말 극히 일부였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누이 주려고 몰래 빼돌리신 겁니다. 기막히고도 어이없는 사실에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잘 챙겨주셔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친정엄마랑 통화하고 시어머니가 뒤에서 그런 치사한 짓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로 차별하는 거잖아요. 언니, 매번 고마워요. 내가 언니도 정신없을 것 같아서 연락 안 했는데, 그래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무슨 소리예요? 뭐가 고마워요? 아니, 전복에 낙지에. 그리고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동충하초까지. 가물치에 뭐에 다 주셨잖아요. 엥? 내가요? 나 따로 보낸 적 없는데? 혜경아,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언니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언니가 가져가랬다고 맨날 가져오던데?
예전부터 미리 준비한다고 냉장고에 한가득해. 전 처음 듣는데요.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나저나 몸은 좀 어때요? 저야 뭐 자연분만이라 괜찮아요. 그나저나 언니가 정말 보낸 거 아니에요? 난 보낸 적 없어요. 엄마가 언니 집에서 그냥 가져온 건가? 그래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건가? 뭐 어찌됐건 아가씨 몸 회복하는 게 우선이죠. 새언니 말이 맞아. 엄마가 어디서 사갔나 보지 뭐. 아무튼 몸 조리자라고 다음 달에 한번 보러 갈게. 조카 얼굴은 한번 봐야지. 알았어, 오빠. 언니 미안해서 어떡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제가 하도 찝찝해서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답을 계속 피하는 거예요. 뭐가요? 아까 그 음식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래서. 근데 엄마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사돈어른이 보내주신 거 그냥 가져오셨대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캐물으니까. 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전복에 문어에 동충하초? 이런 것도 가져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돈어른이 언니한테 보내주셨다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요. 그래서 물어봤죠. 지금 우리 엄마가 나 산후조리 하라고 보내주신 걸 어머니가 아가씨한테 그대로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렇죠. 전 그것도 모르고. 언니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아가씨가 죄송해할 일은 아니죠. 아가씨도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니까 몸보신해야 하는 거 맞아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따로 어머님께 연락드려 볼게요. 이건 엄마도 뭐라 할 말 없는 거예요. 나눠 가진다고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멋대로 가져온 건데. 언니는 충분히 먹은 거 맞아요? 나야 뭐 어머님이 주시는 거 먹었죠. 아무튼 나중에 연락해 볼게요. 어머님, 아가씨가 연락이 왔던데 정말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거 그대로 아가씨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래, 내가 내 딸 좀 먹이려고 가져갔다. 그게 뭐 어때서? 너 어차피 먹었고 남은 거 가져간 건데. 아가씨 말로는 그대로 포장된 거 가져와서 어디서 사온 줄 알았다는데요? 어머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말했잖니. 네 시누이 먹이려고 가져갔다고. 너 내가 조리 안 해준 것도 아니고 뭐가 불만인 거냐? 갑자기 태도가 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너희 엄마가 너 몸보신하라고 보낸 거 내가 우리 딸이랑 좀 나눠 먹게 했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안 이꼽니? 아니,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꾸 화만 내시려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낸 건데 저한테 말도 없이 가져가시는 건 좀 아니죠. 뭐가 아닌데 너만 애 낳았냐? 그게 아니라요. 엄마가 저 산후조리 못 해주셔서 미안한 마음 담아서 보내신 건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가져가 버리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전 그 마음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게 기분이 나빠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한테 잘 부탁한다고까지 연락하셨다면서요. 그래, 연락했었다. 그게 알아서 나눠 먹으라는 뜻 아니었나? 내가 너 미역국에 전복도 넣어주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때려 넣었는데 맛만 봤으면 됐지. 별걸 가지고 다 시비구나. 하, 좀 그렇네요. 어머니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너야말로 먹는 거로 치사하게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무슨 차별을 한 것도 아니고 너 어차피 소식하잖니. 남는 거 가져다 쓴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아, 저도 답답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나요? 계속 화만 내시더라고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친정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시누이가 말해준 것보다 더 많이 보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음식도 보내셨고 심지어 돈도 보내셨답니다. 당연히 친정엄마는 보내놓고 어련히 알아서 잘 먹일 텐데 생색내는 것 같아서 따로 말씀 안 하셨다고 해요. 충분히 영양 보충을 해야 하는 시기고 몸보신을 해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보낸 양에 비해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빼돌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사온 것처럼 말이죠. 시누이 집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자기도 먹고 시누이 몸보신도 해주고 그랬나 봐요. 별거 아니지만 감정이 상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저 몸보신하라고 보내준 건데 그걸 빼앗겼으니 말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도 이 일을 알게 되셔서 저를 찾아와서는 연신 사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였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당신은 정말 몰랐어? 뭐 말이야? 엄마가 음식 빼돌린 거? 나 정말 몰랐어. 택배가 온 줄도 몰랐다니까. 그게 확실해? 우리 엄마한테 연락 자주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아니, 엄마가 낮에 택배 받고 알아서 냉장고 정리하고 나는 회사 갔다 오면 뭐가 와 있는지 모르지. 나도 혜경이한테 듣고 어이가 없더라. 그치, 당신이 생각해도 어이없지? 이거 먹는 거로 장난치신 거잖아. 그리고 나 몰랐는데. 나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던데. 어머니가 서준이 안고 계셨을 때 나보고 양동이 옮기라고 해서 옮긴 적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괘씸한 게 한둘이 아니야. 당신한테도 서운해. 재택근무하면 제대로 일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만큼 나한테 신경을 써줬어야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가 서준이 속삭에 두 겹 해놓으시고 여름인데도 아이 추우면 안 된다고 고집 부리셨잖아. 옛날 분이시니까 이해했는데 아이 태열 때문에 제발 한 겹만 하던 하지 말자 했는데 기어이 두 겹 해놔서 태열 때문에 한참 고생하던 거. 내가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그렇네. 어머니 어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이 죽을 죄 진 건 아니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런데 어머니 아기 보면서 우유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선은 TV로 갔고 애가 흘리든 말든 그냥 주시더라? 내가 왜 이런 걸 말을 안 하고 있었지? 내가 미친년이었지, 진짜. 여보 심정은 당신이 제일 잘 알겠지만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내가 답답했었어. 이제 애는 내가 전적으로 볼 테니까 어머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 그래. 이야기해도 화만 내시고. 알겠어. 미안해. 얘, 너 형원이한테 나보고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천륜이라도 끊어놓을 셈이냐? 어머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지금 되게 서운하거든요. 어머니랑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쉬라고 할 때부터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바보였네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냐? 어머니, 음식 빼돌린 거 하나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 그냥 더 큰 싸움하지 말고 어머니 앞으로 저랑 보고 살지 말아요. 내년이 드디어 미쳤구나. 애 낳은 게 유세라도 된다니. 내 손주 내가 본다는데. 어머니 손주이기 전에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았어도 저 이러지 않아요. 잘못은 어머니가 하셔놓고 왜 그러세요? 차라리 달라고 하시지 몰래 빼돌리는 건 무슨 신보예요? 뭐 신보? 말이 좀 심하구나. 그리고 네 동생이 애 낳았으니 남은 산후조리는 네가 해줘야지 어미야. 안 그러냐?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네 시누이 말이다. 내가 네 산후조리 해줬으니 너는 시누이 해주거라.
내가 한 게 있으니 넌 뒷수발만 들어주면 돼. 누가요? 제가요? 신우이는 남편 동생이죠. 제 동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죠? 그게 그거지. 아무튼 너 애도 어느 정도 컸으니 다음 주부터 당장 와라. 애 데리고 와서 공동육아 하면 되겠네. 재료 가져갔다고 뭐라 지랄하지 말고 네가 와서 산후조리해. 진짜 말도 안 나오네요. 남편이 일 때려치우고 산후조리 해주면 되겠네. 뭐? 너 지금 내 아들 시키겠다는 거야? 어머님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저 이거 아버님한테 다 말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진짜 앞으로 저랑 보지 말고 살아요. 인연이 진짜 천륜을 끊어놔도 유분수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는 게 최선이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도 안 통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오죽하면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아무튼 그 뒤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별다른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고 저는 시누이, 시아버님이랑 종종 연락하고 지내고 딱 그뿐이에요. 다음 달에 있을 돌잔치도 그냥 저희끼리만 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들이받아 버릴 거예요. 아직도 감정이 좋지 않고 아이 생각하면 참고 지내볼까도 하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 계시는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하네요.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